자, 시작하자고요. 자, 2강 들어갑니다. 과세 표준 결정 방법.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뭐다? 시가 표준액. 언제나 거짓말 못하는 거.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만 쓰는 거. 몇 개? 6개. 그럼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130페이지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130쪽 6개. 5개가 아니라 펼치면 4번이 2개예요. 6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이렇게 쓴다. 6개는 이렇게,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또 꼼수를 부려. 알아들었나요? 꼼수를 부린다고. 예를 들어서 검증받았잖아. 검증받은 게 일로 들어가지? 검증받은 게 5억이야. 5억. 근데 실제로 거래한 게 6억이야. 실제로 거래는 6억을 해서, 근데 1억 적게 신고 들어갔지? 적게 들어갔을 때는 이해를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써. 이해도 마찬가지야. 상가 같은 거는 신고하죠? 신고하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일로 와. 그래서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아주 중요한 거다. 밑에. 그래서 심화학습 별 딱 붙여. 130페이지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했다고요. 이 박스 쭉 읽어보면 포인트가 뭐다? 두 번째 줄, 사실상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법률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해가 뭐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이해를 안 쓰고 어떤 금액을 쓰겠다? 확인된 금액을 쓰겠다. 그 뜻이에요. 결국 1억을 적게 신고했죠? 1억을 적게 신고했잖아. 1억을 추징하겠다. 가산세를 붙여서. 그 얘기라고요. 이거 문구를 잘 봐야 돼요. 통보받은 자료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밑줄고 확인된 금액보다. 국세청장이 통보를 해주는 거야. 6억에 거래했다고. 근데 지방에서는 5억 갖고 세금을 계산했지? 그럼 1억은 가산세, 사기 부정이잖아 이거. 그죠? 가산세 40%를 붙여서 세금을 추징한다. 법조문이 어떻게 된다?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5억을 인정하지 않고 6억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쭉 읽어봤을 때 법조문이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 뭐다? 적은 경우. 큰 경우는 큰 경우로 가면 되는 거고,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뭐를 하겠다? 확인된 금액. 그 팁 나왔잖아. 즉 부족액만큼 추가 징수하겠다. 추징할 때는 가산세 몇 프로를 붙여? 40%. 세금이 40% 늘어나는 거야. 1억에 대해서.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검증받은 거래죠? 검증받은 거래. 원칙은 어떻게 한다? 원칙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해를 안 쓰고 어떻게 쓰겠다? 확인된 금액으로 쓰겠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걸 그대로 써. 시험 볼 때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검증된 가격을 안 쓰고 어떤 금액으로 취득세를 추가 징수하겠다? 확인된 금액.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검증은 취득일은 언제예요? 취득 시기.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 지급이에요. 취득일 물어볼 때
계약상. 이유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래서 검증자가 들어갈 때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하에. 취득 1.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뭐라고 답해야 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래서 거기 가운데 나왔잖아요. 가운데 취득 시기 유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상이죠? 그럼 오른쪽은 뭐다? 검증이잖아.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이거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일을 물어볼 때는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오른쪽에 검증이라고 적어요. 오른쪽 박스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가 검증받은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일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이 아니라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두 번째 칸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그 뜻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 밑에는 복잡하니까 보지 말라고요. 자, 검증. 취득일을 물어볼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취득일 배웠잖아. 취득일에서 믿어주는 거는 5개밖에 없어. 국수공판장. 나머지는 전부 뭐다? 계약상으로 간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한번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요. 괜찮아요. 자, 1번은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은 안 배웠으니까 통과. 자, 3번 포인트가 뭐다? 검증. 이거 검증해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야, 지금? 과세 표준. 그럼 검증은 여기까지 물어볼 때는 뭐야? 사실상 취득가액. 맞잖아. 검증.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나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 지문이 나오면 확인된 금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실상 취득가액. 맞죠? 자, 그 다음 무신고했다. 그럼 제로잖아. 거래가액이. 무신고하면 정부는 뭐를 갖고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또는 옆에 적어. 2개 더. 상속증여. 무상이잖아. 상속증여도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뭘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무신고하거나 상속증여 받으면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죠? 뭐를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 자, 나왔다. 화해조서. 화해조서잖아. 이거는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죠? 화해조서는 어디로 가?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는 거야. 세금 계산은. 알아들었나요? 그 답이 5번이네.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된다. 틀렸잖아. 그럼 조서상 취득가액을 신고하잖아. 신고하는데 이해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입증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조서상 가액이 뭐다? 신고가액이야. 비교한다고요. 비교해서 이게 크면은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세법이 이렇게 쉬워. 그럼 뭐야? 6개는 그대로.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럼 조서상 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잖아.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몇 번이요, 답이? 5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 배웠잖아요. 자, 129쪽. 다시 한번 보고 가자고요. 129쪽. 거기 괄호에 막 나와서 조그만 글씨. 129쪽. 제일 아래. 자, 다음에 취득은 6가지를 얘기하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 이러는데 괄호 나왔잖아. 증여, 기부. 무상이잖아. 조그만 글씨. 무상. 그리고 소득세법 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서 밑줄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야. 부당하게 거래를 한 거야. 특수관계인과 짜고 취득가액을 높게도 거래할 수 있고 취득가액을 낮게도 거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어쩌고 저쩌고 뭐다? 제외한다. 즉 이 얘기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큰 걸로 쓴다는 얘기야. 모든 원리가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뭔 뜻이다? 신고하라 이거지. 그래서 정부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해 항상 안 믿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상, 자, 상속증여는 뭐다? 뭘로 하는 거야?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시가 표준액을 쓴다. 상속증여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가 표준액 쓰는 거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취득가액을 친인척과 짜고 낮게 높게 취득했다는 뜻이지? 이것도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 6가지가 아니니까. 자, 넘어가죠. 131쪽.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 원인이 유상. 딱 기초가 뭐다? 6개. 6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그래서 화해조서로 취득했다. 화해조서 신고하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원리가 6개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6개를 뺀 나머지는 제외한다. 어디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를 알아야 돼. 범위.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냐? 돈 주고 산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131쪽.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범위예요. 이거 보세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야? 직접 나간 돈이잖아. 직접 나간 돈이죠? 이거를 직접 비용이라 그래. 5억이 직접 나갔어. 그럼 5억이 직접,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돈이 나간 거지? 직접 비용.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을 더해서 뭐가 된다? 취득 가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그럼 직접 나간 돈, 직접 나갔잖아. 그럼 여기에다 법에서 정한 간접 비용을 더해서 취득 가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화학습 나와 있네. 1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과세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이후 하면 안 돼. 밑줄 고 이전에 나간 돈, 이후에 나가면 취득가액이 아니야. 그래서 이전에 해당 물건의 취득가격의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이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을 합친다. 간접 비용 나왔죠, 그죠? 간접 비용을 합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취득 가격이 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워? 간접 비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간접 비용에 포함 여부를 따져야 될 거지? 왜 포함한다는 거는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는 비용은 포함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취득과 관련이 된 비용은 더해주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하는 거라고.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박스 나왔네. 자, 1번. 1번 나와 있어요. 자, 이 점점점점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점점점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점. 할부, 연부. 이거 취득과 관련이 있죠? 한 방에 못 주니까 할부거래, 연부거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더한다. 포함하는 비용이라고요. 할부, 연부하면 이자가 나가잖아. 이자 및 연체료 다 더해줘요. 중요한 거는 뭐다? 이해는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야. 법인은 이자, 연체료를 장부에 기록하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많이 걷어. 근데 개인은 몰라, 정부가. 개인은 이자 연체로 준 거 일일이 따질 수가 없다. 개인은 모르니까 제외. 그래서 취득세를 줄여주는 거야, 개인은. 할부 연부 봤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건설. 무슨 이자야? 자금 이자. 포인트가 뭐다? 건설할 때 자금 이자. 이거 금융비용이죠? 그럼 건설할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 자금 필요하죠? 자, 상가 5층짜리를 짓는데 내 돈 100% 갖고 짓는 분 거의 드물어요. 건설 자금을 빌려와서 짓는다. 그래서 건설할 때 자금은 취득할 때 필요하죠? 더한다. 이자 금융비용은 더해서 취득가액이 된다고요. 5억, 100억짜리 짓는 거야. 돈 빌려왔어. 이자가 1억이 나갔어. 1억. 그럼 나는 제3자에게 얘기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라 그래? 101억이라 그래. 내 본전이야. 그래서 건설할 때 자금은 필요하니까 더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농지조정부담금, 대체살림조정비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포인트는 뭐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취득할 때 필요해요. 이런 거를 지출했다면 취득가액에 더해주겠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취득할 때 의무적이니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점은 뭐다? 취득에 밑줄고 필요한, 글자 그대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한다. 용역비, 컨설팅 비용 이런 거 되겠죠?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자, 그 다음 점,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잖아. 취득에 필요하죠?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야. 뭐를 약정한 거야? 채무 인수하기로. 또는 조건 부담액. 다 돈 나가는 거야. 포인트가 뭐다? 채무 인수.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채무 인수하면 나중에 그걸 내가 갚아줘야지.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야.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을 약정해서 계약서를 쓴 거야. 당연히 내가 갚아야죠? 포함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점은 쭉 읽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벌써 취득하는 경우니까 취득과 관련 있지? 뭐를 매입한 거야? 국민주택채권, 밑줄 긋고. 그럼 국민주택채권은 취득에 필요한 거지? 왜 국민주택채권은 취득에 필요해? 채권을 사야 등기신청을 받아줘. 그건 취득에 필요한 거야. 그럼 대부분 서민들은 할인받지 만기 전에 밑줄 그어 매각차손. 그래서 매각차손 손해난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해 주겠다. 그럼 취득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취득세에서는 포함하는 게 뭐다? 취득세가 많이 나와. 제외하는 게 취득세가 덜 나와. 근데 양도세 생각해야지. 팔아먹을 때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좋아. 양도세 계산할 때는, 그러나 취득세 계산할 때는 포함하는 게 불리하겠죠? 불리하더라도 팔아먹을 때는 이익을 준다고요. 자, 그 다음 별 딱 붙여. 공인중개사. 뭐야? 중개보수.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한 거지?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래서 할부와 중개보수. 이거 개인 법인 구분하는 거야.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제외. 그래서 첫 번째 점과 중개보수는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제외한다. 정부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개인은 취득세를 덜 내는 대신에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를 더 내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점과 중개보수는 법인, 개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하자. 나머지는 구분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이거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이런 거 옵션이잖아. 이거 빌트인.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이런 설치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확장비용 분양가액에 포함해서 취득세다 낸 거예요. 이런 거 확장비용을 얘기한다. 그 다음 정원 등 부속시설물에 조성 설치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지? 또는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취득에 필요하잖아. 땅을 사면 옆에다가 정원을 설치해야지 취득에 필요하다. 자, 오른쪽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 건 어떤 거야? 취득에 관련이 없는 거. 취득에 관련이 없는 거 뭐가 있다? 판매를 위한 매출 걷고 취득을 위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위한 거.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는 취득과 관련이 없지? X.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뭐다? 전기가스. 전기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어. 이거는 취득 후 이용자가 가스 트는 거야. 취득 후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전기가스는 취득 후 사용하잖아요. 전기가스는 취득할 때는 필요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밑줄거 취득 물건과는 별개잖아.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죠?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야. 그 다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잖아. 환급받으니까 제외를 시켜줘. 환급받으니까 옆에 딱 적고 부가가치세 환급받잖아. 환급받으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유예 열거된 비용에 준하는 비용.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유예 1번을 얘기하는 거야. 유예 1번. 바로 유예 1번 나왔죠. 다만 별 하나 딱 붙여. 다만 박스 위에 다만 1번 나와 있어요. 취득대금을 어떻게 주는 거야? 일시급.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취득가액은 뭐다? 5글자로 할인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자, 여기서 분양가. 분양가격이 5억이야. 분양가격이 3억이야. 3억이라고요. 그럼 이게 3억이 당초 약정액이죠? 미분양이 일어나. 미분양이 일어나. 할인해. 1억을 할인해.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나가? 2억. 2억을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할인된 금액과 할인액.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취득가액은 뭐다? 당초 약정액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2억. 내 돈이 나가는 거. 얼마 내 돈이 나가? 2억. 2억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할인액 하면 큰일 나요. 할인액은 DC 받은 거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3년 전에, 2년 전에 평택 분양가가 3억이야. 막 10%, 20% 막 DC를 해서. 알아들었나요? 그럼 3억짜리를 막 2억에도 사고 막 그래도 지금은 얼마 나가? 5억, 6억 나가. 불과 1년 반 전이에요. 그래서 2억에 사가지고 전세를 1억 8천에 놔. 그럼 내 돈 얼마면 산 거야? 2천. 지금은 5억, 6억 나가는 거야. 내 돈 2천이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 다 벌잖아요. 그죠? 또 돈 얘기하니까 또 심각해진다. 수없이 뭐다. 일 안 해.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데서에서 돈을 2천만 원만 지금은 다 늦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막차 타면 큰일 난다. 그래서 2억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마지막 줄 뭐가 나와 있다?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취득가액이야. 그래서 밑에 적어요. 유예 열거된 비용에 준하는 비용. 준하는 비용 뭐 적으면 돼? 할인액. 밑에 할인액은 제외.
약점에 준하는 비용이 대표 주자가 뭐겠다? 할인액. 오른쪽 제일 밑에 점. 준하는 비용이 대표적인 게 뭐다?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왜 제외한다? 내 돈이 안 나간 거니까. 그럼 준하는 비용, 뭐가 취득가액이다? 할인된 금액. 세 글자로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할인액.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할인금액 똑같은 거잖아. 세 글자로 할인액은 제외. 네 글자로 할인금액. 여섯 글자로 할인 받은 금액. 뭐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할인 받은 금액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돈이 나가는 2억을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 할인 받은 금액은 DC 받은 거라고요. 세 글자로 할인액. 네 글자로 할인 금액.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 받은 금액. 용어 정리 잘 하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에서 출제되는 거는 딱 큰 틀이 두 가지야.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 두 번째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여기서 주의할 거는 두 개야. 할부, 중개보수. 할부, 중개보수는 취득에 필요하지? 필요하되 법인이 취득한 경우는 포함. 개인은 정부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몰라. 제외.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점 다시 한번. 두 번째 점 건설할 때 자금. 외우면 안 돼. 자금 필요하지? 자금 필요하니까 더 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쯤은 뭐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야.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글씨 자체가 뭐야?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는 거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왜 더하는 거야? 당사자끼리 약정. 취득에 필요하지? 전세 끼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야. 약정. 채무인수.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뭐를 취득했어? 국민주택 채권. 취득에 필요한 거지? 국민주택 채권을 취득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그럼 팔아먹었다. 무슨 차손? 매각 차손. 취득에 필요하다 이거지. 그 다음 중개보수 나왔잖아. 중개보수도 취득에 필요하지. 단 중요한 거는 법인 취득은 포함. 그래서 이 중개보수와 첫 번째 줄 할부연부는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나머지는 구분 없다. 그 다음 필요 없는 거. 자, 첫 번째 필요 없는 거는 취득을 위한 거야? 판매를 위한 거야? 판매를 위한 거. 그리고 전기가스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거지 나중에? 이용자가 나중에 사용하는 거니까 제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 그다 취득 성격이야? 이거는 보상 성격이야? 보상 성격이니까 제외하지. 다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위에 열거된 비용에 준하는 게 세 글자로 뭐가 있다? 할인액. 적으라 그러는데 죽어도 안 적어요 지금. 할인액. 간신히 적었네. 취득가액은 뭐라고요? 할인된 금액. 자, 넘어가 보죠. 자, 132쪽.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흐름을 알고 넘어가야죠. 자, 문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 것. 읽는 순간 전기가스. 이거 1번이네. 그러나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지? 그 다음 나왔다. 3번 별 붙여. 연부잖아. 취득에 필요하지? 누가 취득했어? 법인이.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기 때문에 포함한다. 법인이. 그러나 개인이 하면 제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글씨 자체가 취득에 필요한 거는 무조건 더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나중에 돈 나가는 거예요. 약정도 취득에 필요하다.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제가 3년 전에 이 경우예요.
이 경우라고요. 이 경우. 우리 집사람 명의로 하나 해줬어. 우울증에 걸리겠대. 그래갖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줘서 버텨야 될 거 아니야. 한동안 평택은 약간 변두리야 여기가. 그러니까 해주니까 어느 날 6개월 만에 물어봤어. 그거 요즘 얼마쯤 가? 나도 정보를 입수했지. 이제 미분양이니까 막 싸 아파트가. 시세가 막 이 정도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딱 인터넷 들어서 보니까 2억짜리가 한 2억 6천 정도 됐더라고. 올라가는 추세야 작년에. 예? 그 물어보니까 아무 말 안 해. 그럼 2억에 샀잖아. 2억 2천 주고 판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그 지금 팔았으면 2억을 벌잖아. 그러니까 사람 말귀를 들어. 내가 그래서 여기는 싼 지역이니까 기다리면 최소 본전은 한다.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2,000원 더 준다니까 홀라당 판 거야. 중개업소 꼬임에 넘어가갖고. 지금 이게 알날이었어 이거요. 지금 한 6억 가까이 가요. 1군 아파트야. 또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억을 날려버린 여자야. 나 그런 여자랑 살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다?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결정하고 두 번째는 취득가액 포함 여부. 이거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 132쪽. 자, 이번엔 무슨 취득으로 들어간다? 간조취득. 간조취득으로 들어가네요. 132쪽 다 알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에 충실하면 돼요. 이제 3, 4월 달에는 이제 심화 강의로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이 돼야 심화 강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본만 잘하더라도 60점, 70점 맞는다고요. 자, 기본은 안 되고 어려운 것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간조취득.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간조취득 등이니까 위에는 이제 원시취득이 있네. 건축물을 건축하면 원시지. 개수 등은 간조취득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뭐를 과표로 한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1번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등등등 간조취득 종류 변경할 때는 그로 인하여 뭐를?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단 주의하자. 과로. 신재축.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소요된 비용. 그 다음 과로. 신재축은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잖아요. 그럼 뭐를 과표로 한다? 소요된 비용. 이렇게. 신재축은 제외. 나머지는 전부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어 세법은. 건축,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은 원칙이 각각 증가한 가액.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 그럼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소요된 비용. 딱 적어놓고요. 자, 오른쪽 2번. 자, 올라왔어요. 2번. 자, 이 경우. 자, 이게 봐요. 이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 6가지가 아니니까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해. 항상 원리가 이렇다고요. 6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취득장지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클 때 적을 때야.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6가지가 아닌 건 언제나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적은 경우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 시가 표준액. 큰 경우는 신고가액으로 되고. 자, 그래서 정리 딱 나왔네. 자, 신재축은 신재축
재축은 소요된 비용. 박스. 즉 건축비.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증가한 가액이 없을까? 신축은 처음으로 새롭게 짓는 거죠. 땅 위에 건물이 없잖아. 재축은 헐어서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거고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뭐 빼고? 신재축 빼고.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별 딱 붙이고 지목을 변경했다. 간주 취득이죠? 예를 들어서 전을 대로 지목 변경했다고요. 그럼 지목 변경 전에는 1억이었어. 지목 변경해서 대가 되니까 5억이 됐어. 그럼 얼마가 뛴 거야? 5배가 뛰었잖아. 1억짜리가 5억짜리가 됐죠? 5억짜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투입됐다? 소요된 비용. 소요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입됐어. 이렇게.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예요? 증가한 가액은 얼마다? 4억. 왜 5천만 원을 빼려고 그래? 또 시키지도 않은 거를. 증가한 가액은 4억이에요. 그럼 소요된 비용은 얼마야? 5천만 원이야. 그럼 이 지목 변경은 투기를 할 수 있으므로 5배 뛰었잖아. 개인과 법인을 반드시 구분한다. 그래서 개인을 물어볼 때는 뭐다? 4억이야.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을 물어볼 때는 뭐다? 소요된 비용 5천만 원이야. 이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지목 변경. 첫 번째 줄,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 증가한 가액. 그러나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만 밑줄 그어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 법인장부가 나왔어요. 법인장부로 지목에 든 비용 입증했을 때는 그 비용으로 한다. 즉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 법인은 증명해야 돼. 5천만 원을. 그다음 개인은 뭘로 간다? 증가한 가액. 법인장부가 나왔다. 뭘로 간다? 그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개인, 법인 반드시 구분하자.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지목 변경은. 개인은 땅값이 5배 뛰었지? 투기꾼으로 봐. 4억 갖고 취득세 계산하겠다.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야? 2%. 우리가 간주 취득은 세율이 2%야.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간주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낸다고요. 그럼 얘는 2%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간주 취득은 세율은 2%야.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항상 간주 취득은 몇 프로 과세한다? 2%. 뒤에서 배워요. 이렇게. 그리고 왜 법인은 5천이야? 이거는 공급 목적으로 봐. 법인은 세금이 싸. 그러나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비싸. 5천 절대 빼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개인은 4억이 증가한 가액이지? 그러면은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잖아. 우리가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시가표준액과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이 아니다. 증가한 4억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를 얘기한다?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이야.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증가한 가액이다.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잘 봐요. 지목 변경했잖아. 지목 변경했죠?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뭐다? 합한 가액, 뺀 가액. 뺀 가액. 5억에서 1억을 빼면 4억.
4억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4억은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얘기한다. 그럼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 뺀 가액.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에요. 1번, 2번. 괄호는 보지 마세요. 1번, 2번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자, 1번 밑줄거.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괄호 보지 말고. 2번. 지목 변경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한다? 뺀 가액을 얘기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나왔잖아.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합한 가액이다, 뺀 가액이다. 세 번째 줄 뺀 가액. 뺀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위에 세 번째 줄 뺀 가액으로 한다. 연결시켜야 돼요. 여기서 뺀 가액은 뭐냐? 1번, 2번을 얘기한다고요. 시험은 연결시켜서 나와요. 연결을 잘하자. 자, 여기 어떻게? 4억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후, 다시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세 번째 줄에 뺀 가액이라고 나왔잖아. 뺀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1번, 2번. 자, 결론 박스네. 지목 변경 일반적인 경우는 개인을 얘기한다. 무조건 증가한 가액. 그리고 법인장부에 밑줄 긋고 법인장부 판결문 이런 거 법인장부로 입증됐을 때는 뭐다?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 든 비용이 소요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쉽게 나왔을 때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할 때는 소요된 비용, 개인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은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한다. 거래가액이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합한 가액 하면 틀려요. 뺀 가액이 4억이다 이거죠. 그 다음 3번.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의 축내. 자, 밑줄거 법인이 아닌 자. 누구를 얘기해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 법인인 자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법조문이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 그래서 개인이 뭐 한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거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을 때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증명하면은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넘게 입증하면 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포인트가 뭐라고? 100분의 90. 입증해야 돼. 여기 보자고요. 건축회. 개인이 건축한다고요. 그래서 건축비. 건축비 소요된 비용이죠? 100억이야. 100억. 100억짜리 건물 짓는 거야. 건축비 100억이야. 그럼 100억을 법인에게 공사를 맡길 수도 있죠? 그리고 개인에게 공사를 맡길 수도 있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럼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라. 100억이 왔다 갔다 그런 거를 장부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은 뭘로 증명하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니까 이걸로 증명하라. 그래서 취득가액 중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넘게 입증하면 100억을 과표로 하겠다. 그래서 세 번 출제돼서 100분의 90. 50 하면 틀려요. 80 하면 틀려요.
90% 넘게 증명하라. 그래서 넘기면 1번, 2번만 알면 돼. 1번 꼭대기 법인에게 공사를 맡겼다.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그 다음 2번은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일부는 개인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지. 그럴 때는 뭘로 증명하라? 세금계산서로 증명하라. 3번은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100억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90%만 알면 돼, 시험은. 80% 숫자 갖고 장난친다. 50% 그럼 틀려요. 이거 90% 어떻게 외워? 자, 여기 봐. 개인이 학교를 어디에 다녀? 건대. 건국대학교 건대. 90% 넘게. 그래서 건대. 그래서 공부할 때까지 건국대학교는 어디에 위치한다? 대구. 대구 90%예요. 대파리 하면 안 된다고요. 대구에 있구나. 90%. 구야, 구. 대구. 할 게 없잖아. 대구만 알면. 자,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뭐 배웠어, 지금까지? 과세, 표준, 결정 방법 배웠잖아. 자, 칠판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 지목 변경이에요. 개인은 투기 목적 증가한가에 사억이 과세 표준이고, 법인은 공급 목적 세금이 싸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4억은 증가한가액이죠? 거래가액이 아니잖아. 즉 시가 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한다. 4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얼마를 얘기한다? 4억.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개인이. 시험은 개인이라고 안 나와요. 법조문대로.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 그러면 틀려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 법인이 아닌 자. 건축 대수선. 학교가 어디야? 건대. 건대 어디에 있어?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대구에 있군. 그래서 친구가 대구에 살면 뭐를 떠올려야 돼?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보인다? 세율. 자, 이거 하기에 앞서 한 장짜리, 오늘 한 장짜리 봐요. 자, 과세 표준. 끝났잖아, 이제. 자, 정리해야지. 한 장짜리로 오늘 프린트. 오늘 프린트의 핵심 정리이에요. 자, 유상. 1번, 2번, 3번을 합쳐서 유상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1번, 원칙은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 신고하는 거지. 계약부정금 포함. 예외는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이 없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밑줄 그어. 적을 때. 클 때는 신고가액이에요. 그리고 시가표준액은 용어 정리 나왔고, 특례는 6개 나왔지? 6개 나왔잖아.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단 별표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 이거 확인된 금액은 6억이야. 여기는 5억이야. 그래도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는 이해를 무시하고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확인된 금액. 됐어요? 자, 4번 나왔네.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지? 뭐야, 약자가? 건대. 건국대학교가 건대.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넘게.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거지. 자, 원시 취득.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 소요된 비용. 나머지 2번은 증가한 가액. 자, 6번이 중요하지? 지목 변경.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세금을 줄여주겠다. 그 비용. 법인장부로 증명해야 돼. 항상 법인은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 개인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럼 중요한 거는 증가한 가액은 시가 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 반드시 구분하자.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오른쪽은 포함되지 않는 거, 중요한 거는 2번만 하면 돼. 나머지는 읽어봐야 돼. 2번 할부, 연부 또는 연불 또는 중개보수. 괄호가 중개보수잖아. 2번은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 그 얘기예요.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야? 개인. 그래서 중개보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2번은 법인 취득과 개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하자. 그럼 나머지는 쭉 보면 돼. 박스 1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지? 필요하니까 더하는 거야. 그 다음 3번.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는 거야. 암기하면 안 돼. 그 다음 5번은 뭐다? 국민주택 채권. 취득에 필요한 거지? 매입. 이걸 구입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 그러니까 손해났다, 매각, 차손. 자, 오른쪽. 왜 제외한다?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취득을 위한 거야? 판매를 위한 거야? 판매. 그 다음 전기가스는 취득 후 사용하는 거지, 이용자가? 취득과 관련이 없어. 그 다음 3번은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 관련이 없잖아. 취득 성격이야? 보상 성격이야? 보상 성격이니까.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옆에 적어. 왜?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제외합니다. 환급받으니까. 그 다음 할인액도 제외. 할인액은 왜 제외? 내 돈이 안 나간 거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 거요. 지금이든 나중에든. 그래서 취득가액은 5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할인액은 제외한다. 3글자와 할인된 금액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딱 되시오. 자, 기본서 135쪽 봐요.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세율. 자, 칠판 봐요. 여기까지는요, 웬만하면 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기본서예요. 기본서를 읽고 지금 하루에 몇 번 배우고 있어요, 지금? 4번 배우잖아. 4번 배우고 있죠? 기본서로 1번, 오늘 프린터로 1번, 빔으로 1번, 그리고 최종 복습은 뭐다? OX로 마지막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나 이번에서 이제 세율이 제일 어려워. 취득세에서. 그럼 세율은 3가지가 있어. 표준 세율. 한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뭐다? 특례세율. 이게 복잡해요. 그럼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해와 이해야. 2가지의 기본 강의는 이해는 줄거리만 알아두면 돼요.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표준세율과 특례 위주로 나와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중과세율이 나온다. 무겁게 매기는 거. 그럼 표준세율이 뭐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표준세율이라고 되는 거예요. 2011년 1일부터는 취득세, 등록세와 합친다고요. 자,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 원인이 5개죠?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 그래서 항상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고급스럽게 1,000분의 20. 이게 2%야. 2%.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세는 2%다.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5가지로 나눈다.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 자, 135쪽. 세율 봐주세요. 자,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자, 135쪽.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세율 구조는 무슨 세율 구조다? 차등 비례세율이다.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몇 가지로 나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차등 비례세율은 몇 프로를 부담하세요? 법에서 만들어요.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5가지로 다르게 곱한다. 다르게를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이거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그래서 지금부터 135쪽 할 게 뭐다? 표준세율이야. 그럼 기초과정에서 여기 보세요. 이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자, 이번에는 뭐를 배워? 또 하나 업을 시켜서 특례세율을 배우고 또 하나 업을 시켜서 중과세율 기본만 배운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 쉬었다 하자.